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에코너지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LS 에코너지 같은 경우 기존 사업으로 전력통신 케이블을 영위하고 있었고 신사업으로 히토리와 해저 케이블을 한다고 밝힌 기업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구리 가격 하락과 지금 LS 에코에너지의 주가 조정에 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구리 가격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S 에코너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LS 에코너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 신사업에 추진을 하면서 제2의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바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 베트남 광산 업체와 히토류 산업을 계약을 하면서 공급망에 선점을 한 바가 있었었죠. 실제로 이 히토류 같은 경우 제가 3월 달쯤인가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이 잡힐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구리 가격 하락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적으로 보면 LS 에코에너지가 왜 지금 구리와 엮여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베트남과 미얀마의 공장을 세우면서 전력통신 케이블 제조 판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존 사업에 대한 모멘텀은 당연하게도 이 전력 인프라만 구축인데요. 여기 지금 뉴스를 보시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케이블 수요가 상당히 급증을 했거든요. 이는 당연하게도 이 AI 산업 화랑으로 부족한 전력 인프라만 구축인데요. 현재 급격히 늘어난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 인프라망 구축이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전력 인프라망이 세워지려면은 뭐 전선이라든지 통신 케이블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될 텐데요. 사실 이 전선 그리고 통신 케이블 같은 경우 전기가 통하는 전도체이다 보니까 구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이 전선 케이블이라든지 통신 케이블 가격이 오르면서 LS 에코에너지의 매출적인 측면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구리 가격이 상승을 했냐라고 해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AI 산업 확장이에요. AI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필요하게 된 전력 인프라망 구축, 그리고 전선의 수요 증가, 그리고 전선 수요 증가에 따른 구리 수요 증가, 이 이유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었었는데, 그런데 사실상 구리의 수요가 증가가 됐었으면은 그에 맞춰서 공급량도 늘린다면 가격은 예전만큼 상당히 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표를 보시면은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인데 2023년부터 시작된 AI 산업으로 인해서 구리 수요가 상당히 증가했었죠. 근데 사실상 2022년 대비 2023년과 2024년에는 그렇게까지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다는 것이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생산량이 늘지 않는 형편은 좀 이유가 있는데요. 구리는 아직까지 땅속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캐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는 게 구리 광석인데요. 구리 광석 같은 경우 아주 적은 양의 구리만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래전에는 광석 대비 구리 양이 1.2%였는데 현재는 0.72%까지 떨어졌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결국엔 비율이 적어지면서 많은 광석이 필요해지는 만큼 인력과 돈이 더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리 수요는 증가하는 데 비해서 공급은 한없이 적어지니까 구리 가격이 상당히 뛰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구리 가격이 이 최고가를 찍고 나서 좀 살짝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죠. 사실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는 이유 같은 경우는 이 다음 뉴스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구리 재고가 4년 만에 최대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를 냈었는데 중국의 둔화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좀 하락을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구리 가격 하락에 따른 LS 관련 주가도 주춤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중국에 대한 둔화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LS 에코에너지도 지금 상당히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주가 차트 보면서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5월 30일에 신고가를 한번 찍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략 고가 대비 지금 현재 약 31% 정도? 그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면서 약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지지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 2차적인 지지라인은 어디로 볼 것인가? 한 60일 이평선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하지만 60일 이평선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제가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영상을 계속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수급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기간을 4월 29일로 설정을 했는데 왜 4월 29일로 설정을 했냐라고 해본다면 이 4월 29일날 처음 상한가 이후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간을 설정을 했고요. 4월 29일 이후로 개인 같은 경우 14만 주, 11만 주 정도 매도가 진행이 되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110만 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관 같은 경우도 90만 주 정도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강하기 때문에 제가 외국인의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만약에 매도세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LS 에코에너지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어제죠. 어제 외국인이 17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온 상황인데 실제로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7%까지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상당히 중요하고요. 창구적인 측면에서 좀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JP모건 서울에서 6월 5일에 한 61만 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어제부로 42만 주까지 순매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한 20만 주 정도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JP모건 서울이 지금 창구적인 측면에 대해서 순매수 거래원 순위 1순위이기 때문에 이 JP모건 서울 창구에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